네, 안녕하십니까.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허동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뭐 수술이 뭐 꼭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수술이 이제 무서우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척추 수술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술이 무섭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옛날에 가로분능이라는 이런 애니콜 이제 삼성 핸드폰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폴더폰은 이제 거의 안 쓰죠. 이게 불과 한 20년 사이에 인제 핸드폰도 이게 이제 아이폰 1 세대예요. 근데 지금 뭐 이런 폴더블 폰도 나오고 뭐 아이폰 뭐 요새 뭐 맥스 프로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기능도 좋아졌고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굉장히 단기간에 이런 가전제품, 전자제품, 일렉트로닉스들이 굉장히 인제 좋아졌어요.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수술은 제자리냐? 그렇지 않아요. 수술도 수술 기구, 수술 방법이 거의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마치 저희 그 가전제품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게 발전하는 거 이상으로 수술 기구나 수술 방법들이 계속 잘 발전하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척추 수술이 왜 무서우냐? 인제 보통 이제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수술 특히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요즘 뭐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인제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뭐 치매 오는 건 아니냐. 또 이제 못 깨어나는 건 아니냐. 왜냐면 1 년에 한두 건 정도는 마취 사고가 뉴스거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취에 대한 두려움. 젊은 사람 환자분들도 마취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환자분들은 마취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희 치과 갈 때도 두렵잖아요. 치료 받으면서 '아프지는 않을까.' 치과는 가야겠는데 이 치료 과정이 너무 아프니까 사실 치과 가기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술은 뭐 인제 고민되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진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 수술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인제 핀이 들어가야 된다. 뭐 철심을 박는다. 인제 이런 유압술 있잖아요. 나사못이 들어가야 된다. 나는 꼭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인제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마취 시간도 길어지고 피부 절개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인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수술까지 받았는데 인제 회복 기간까지 이게 인제 재활도 오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회복 기간 동안 허리를 인제 숙이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이러질 않느냐. 활동이 안 되지 않느냐. 인제 이런 수술 후에 겪는 어떤 회복 과정에 대한 두려움. 보통 이 네 가지 두려움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인제 여러 가지 수술 근데 그중에서도 척추 수술이 인제 무서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마취가 무섭다는 거죠. 그죠. 저도 전신 마취하라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이거 못 깨어나는 거 아닌지 이런 또 "못 깨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쯤은 인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보셨고. 근데 인제 요즘은 내시경이나 최소 침습, 최소 절개 수술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많은 경우에서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까지는 전신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만 하반신 마취를 한다든지 또 경막에 마취라는 거를 하게 되면 하반신이 완전히 또 이렇게 못 쓰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못 깨어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못 깨어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인제 단점은 이제 의식이 있으시니까 인제 수술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인제 무섭단 말이에요. 뭐 띠띠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좀 무섭다. 그러면은 우리 인제 위장관 내시경 검사 받으실 때처럼 수면을 좀 해 드립니다. 아니면 뭐 피부 같은 거 시술 받을 때 수면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수면을 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 또 수면 유도제들이요.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옛날에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수면에서 못 깨어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 뭐 프리세덱스라 같은 이런 약들은요. 흔들어 깨우면 바로 깹니다. 예. 그래서 이 수면 유도 약물도 굉장히 안전해졌다.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약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나 현미경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절개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안전한 약물로 수면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또 수면도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위장 내시경 하다가 이 수면 그 약물 투여했다가 무호흡 와서 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수면 유도제들은 굉장히 안전해졌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척추 수술이 무서운 이유는 수술은 그래 하겠는데 수술하고 나서 또 이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 아니냐. 나 아파서 수술했는데 수술 후에 수술 부위 통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현미경 수술을 하든 내시경 수술을 하든 피부 절개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최소 침습,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출혈과 어 수술 후 통증이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에 허리 수술할 때 또 허리에다가 전신 마취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도 허리에다 마취를 한 번 더 해서 수술 후 직후의 통증이 굉장히 없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마취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인제 대학에서 근무하고 뭐 또 레지던트 이런 거 할 때는 회복실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파."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취가 깨면서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피부 절개를 작게 하고 하는 수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통 주사를 합니다. 이제 페이션트 컨트롤 아네스테시아라 그래서 이 통증이 있을 때 뭐 치질 수술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누르면은 통증을 인제 자가로 조절할 수 있는 무통 주사를 많이 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틀 또는 4 일까지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술 부위 통증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수술 후에 6 시간 후에 당일 보행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환자분한테도 좋고요. 환자분을 간병해 주시는 환자분의 보호자분, 가족한테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분들도 환자분 케어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진통제 더 이상 못 드려요." 막 이런 실갱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수술 당일 빼놓고는 수술 부위가 아파서 저희가 이 주사 진통 주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맞을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환자분도 좋고요. 저희 의료진 간호사분을 포함한 저희 의료진도 좋고요. 옆에서 간병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편해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수술이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야 나 핀 넣는 거 아니야? 철심 넣는 거 아니야?" 인제 이렇게 굉장히 이걸 인제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옛날에는 핀 고정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 허리 수술이면 핀 넣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허리에 칼 대면 절대 안 된다." 아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수술이 100이 있다고 하면 한 60-70%가 의뢰껏 핀으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꼭 핀이 아니더라도 뭐 뭔가를 집어넣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내시경 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또 고령 어르신 막 80대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굳이 핀을 넣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환자분의 만약 10 분을 제가 수술한다고 하면 핀 넣는 환자분은 1분 정도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내시경 감압술 디스크만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좁아져 있는 신경 통로만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꼭 저희 병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마 뭐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쪽에서 유명한 병원들 또 그다음에 여러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도 아마 거의 공통된 의견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얼마큼 절개하느냐. 한 부위한테 요만큼 절개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절개하는데 굳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겠죠. 단방향은 더
단방향도 조금 큰 절개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수술 부위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 손가락보다 다 얇잖아요, 쓰는 기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1 센치가 좀 안 되게 절개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통증이 그냥 욱신욱신하다 이 정도 말씀하세요. 적어도 그날은 쪼끔 힘드셨다 하더라도요. 다음날 가 보면 뭐 "괜찮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77세 어르신 환자분이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는 거의 팔순 다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뒤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좁아지면서 협착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77 세인데 다분절에 여러 부위에 협착이 이렇게 심하게 있다. 그럼 수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수술 뭐 하실 필요 없다. 아예 수술 안 하는 걸로 저도 배웠는데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90 세예요. 어머님 저희 할머님들은 여성분들은요. 그럼 앞으로 13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 어르신 환자분도 수술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거 최근에 저희 병원에 수술했거든요. 일단은 핀 넣지 않고요. 이 두꺼워진 인대만 제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잘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 보행 어제 밤부터 보행하고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복 기간도 짧고요. 따로 재활이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기 정도만 한 달만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세 어르신 환자분이에요. 70 옛날에는 70대 환자도 수술 안 했는데 80대 환자면 수술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81세 어르신 환자분도요. 앞으로 10 년간 더 사실 거예요, 통계로 따르면.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제 90 세니까. 근데 잘 보면은 아마 제가 전에도 이 비욘디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동그란 구멍이 인제 추간공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추간공이 꽉 막혔죠. 뭘로 막혔느냐? 여기 요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예요. 추간공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요. 신경절이라는 신경이 통통한 부분이 눌려서 무지하게 아파요. 저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근육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내시경으로 전신 마취 당연히 안 했죠. 수술 시간 4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 안 하고 허리 경막에 마취만 하고요. 살짝 재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싹 다 제거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랑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수술 직후에 신경이 약간 부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이 1-2주 정도 지나면 굳이 찍어서 확인하진 않지만은 확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81세 환자분도 수술할 수 있다. 예. 이분 86 세세요. 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 인제 저도 떨어져서 사는데 인제 식사 주말에 어머님 모시러 갔는데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몰에 내려서 몰 안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뭐 잘 전에 잘 정정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못 걸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손주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식당까지 가서 식사만 겨우 하고 어디 좀 이렇게 어디 좀 근교라도 나갈까 했다가 식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주사도 나름 맞으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제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MRI를 찍었더니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보면 여기 V자로 있는 이렇게 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했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을 수술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두려웠는데 내시경이니까 저도 용기 내서 수술할 수 있었고요. 수술하고 지금 잘 다니십니다. 예. 모임도 나가시고요. 네. 78 세신데 이분은 핀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항상 비수술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인제 수술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핀 넣지 않는 이런 유압술 대신 감압술, 확장술, 디스크 제거술 이런 수술부터 생각을 하고, 그 수술도 내시경으로 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경우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해졌어요. 근데 이분께서 60대 후반부터 주사를 맞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럼 주사 맞으면 1 년, 1-2년 잘 버티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주사를 맞아도 오래가지 않고, 이 시기부터는 주사를 맞으면 2-3 일밖에 안 간다. 너무 아프다. 옛날에 78세 환자면 수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계로는 이 환자분은 앞으로 최소 10 년, 12년 이상 건강하게 사실 분이에요. 그러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뇨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집에서 누워만 계시면 그럼 근육량이 빠지고, 그러면 어떤 질환에 이완됐을 때 그걸 극복해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78 세인데 피 넣는 수술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기 때문에 어긋난 뼈를 맞추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수술했냐면 전신 마취 안 하고요. 허리 마취, 경막에 마취만 하고 수면으로 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피부 절개를 옛날에는 가운데 이만큼 째고 수술했지만 요즘은 저 핀 들어갈 만큼 요만큼만 절개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안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고령 환자분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을 유압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요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60 대부터 내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고 당연히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재활 치료하면 잘 버텼고요. 78세 정도 되면은 사실 돌아가셨습니다. 예. 다른 병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78세 환자분 70대 이런 유압술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78세 환자분이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78세 환자도 때로는 유압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두려워요. 이런 고령 환자분, 어르신 환자분을 수술할 때. 근데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내서 할 수 있고 잘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한번 보여 드렸던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비뇨기과 교수님의 어머님이세요. 이 어머님께서도 그동안은 주사 맞고 잘 버텨 오셨어요. 약 먹고 그러면 주사 한두 번, 1 년에 주사 두세 번 동네 통증 클리닉 다니시면은 거뜬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사에 반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82세 환자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건강하시거든요, 이 환자분. 그러면 90 이상 장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과감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여기 보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여기에 협착이 동반돼 있거든요. 이러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압술을 했는데 82세 환자분 전신 마취 할 수 있겠어요? 예, 못 합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 경막에 마취만 하고 유압술해서 잘 다니십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60대 후반이신데 허리가 이렇게 노화가 돼서 많이, 측만증이죠.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 등부터 한 이만큼 째야 되거든요. 한 20 센티는 절개하고 수술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 환자분도 쪼끔씩 절개해서 내시경으로 이런 측만증이 있어서 다분절 유압술을 해야 하는 환자분도 저희가 내시경으로 많은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정도 수술하면요. 어 수혈했었어야 됐어요. 수혈 뭐 한 2개 내지 4개 정도 맞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도 내시경으로 해서 수혈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혈로 무슨 에이즈가, 예? 뭐 그런 질환들이 생겼다, 이런 굉장히 좀 걱정되고 찜찜한 얘기를 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수혈로 수술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이 오랜 기간 재활,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한 달 정도만 잘 안정하시고, 한 달 정도만 보조기, 물론 유압술 하신 분들은 2달까지만 보조기를 잘 해 주시면은 따로 굳이 재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복 기간 굉장히 빨라요. 네. 최근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이고요. 다음 주 퇴원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70 대나 80대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위에 저를 지도해 주신 의사님께. 왜냐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은 70대 후반 80 대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괜히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다가 고생만 시켜 드리고 평균 여명이 짧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70대 80대 환자분이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더 사실 환자분들이에요. 그 기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행복하고 통증 없이 지내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70대 80대 환자분도 과감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요일 날 퇴원하신 분은요, 90세 환자분이셨어요. 엉치가 너무 아프시다 그래 가지고 수술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90대 환자도 1 년에 3-4분 정도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요. 의료가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성 우리 어머님들은요 이제 90세 넘었습니다. 남성도 80대 후반이에요. 예, 남자들은 아무래도 술도 많이 좀 마시고 담배도 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 4세 정도 4-5년 정도 못 사 여성에 비해서 못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균 수명이 있고요.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여명이에요. 뭐냐면은 아까 90 세였잖아요, 평균 수명이. 근데 건강 수명은 80세 정도 돼요. 예, 이거는 이전 통계거든요. 2020년 통계인데. 그러면 건강 수명은 80 세인데 평균 수명은 이제 90 세라면 10년 동안은 아프게 사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아픈 거예요. 그럼 그 10 년간의 의료 비용이 매우 상승할 수 있고요. 어렵게 아프게 병원 다니면서 어렵게 10 년을 버티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익스펙턴시하고 헬시 라이프하고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안 아프게 오래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1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 10 년간을 편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척추나 관절 수술도 과감하게 고민하고 또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3D라고 돼 있잖아요. 어르신 환자분들은 신경이 연약하고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이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환자분들 수술하다가, 왜냐면 내시경 수술이 2D거든요, 2D. 평면 큰 모니터를 보고 하는데 물론 4K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자칫 수술하다가 이 경막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얇아요. 정말 저희 음식물 싸는 랩 정도로 아주 얇아져 있어요. 정말 수술하면서 정말 저희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근데 인제 이런 3D 내시경을 쓰면은 훨씬 그런 신경 손상 없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인제 3D 내시경을 이제 고령 환자분에서는 필요하면 쓰고 있습니다. 다 인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척추 수술 전신 마취 다 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는요 거의 70-80%는 전신 마취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이랑 등은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허리만큼은 쪼끔 과장되게만 말씀드리면 한 80-90%는 경막의 허리 마취로, 척추 마취로 수술 가능하다. 그다음에 내시경이나 최소 침습 현미경 수술을 한다. 저희 병원은 주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경우 수술 후 통증이 정말 별로 심하지 않다.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PCA라는 무통 주사 있잖아요. 무통 주사 하면은 진짜 줄고요. 그다음 날부터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내시경 수술하신 분들은 당일 날부터 보행하신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핀 고정술이나 유압술도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지만 핀 고정술까지 하는 환자분은 10% 안쪽이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핀 고정술을 하고 이 역시도 전신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회복 기간, 재활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겠느냐. "나 그동안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활이 굳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 수술 전부터 마비가 와 있지 않는 이상 입원 기간 정도에만 재활만 좀 하시면 되고 가끔씩 오셔서 통증 재활, 운동 재활 정도만 하시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회복 기간은 대부분 한 달 이내다. 근데 그 한 달 이내도 일상생활 다 하시고 산책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도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제 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오늘 좀 한 25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한번 경추 질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 이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마 스크린 타임 보시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봤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목 디스크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 많이 올려 주셔서 제가 답변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돌이 님께서 "디스크가 3 군데나 터졌군요. 근육이 많아서 잘 지탱" 아마 운동 좋아하셨던 분인데 "언젠가는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리 잘하면 디스크가 터져도 조그맣게 터진 분도 있고 왕창 터진 분들도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 3개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관리 잘하시면 굳이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3 개가 터졌다고 해서 그 3 개를 모두 수술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한데 한 군데 정도만 골라서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라면 지금 잘 관리하고 계셔서 수술까지 넘어갈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쉽게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 군데 정도만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것도 내시경으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가 저의 생각입니다. 어 전진애 님께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척추 수술은 뭐가 더 많을까요?" 사실 척추 상해는 뭐냐면 골절이겠죠. 그쵸? 골절인 경우보다 사실 요즘은 질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령 환자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로 옮겨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해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중증 이런 재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월적 치료냐 비관월적 치료냐 당연히 수술은 10 명의 환자가 오면은 한두 분 정도한테 수술을 권유드릴 정도지 나머지는 다 비수술적 치료를 항상 우선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아마 오늘 제가 지금 오전에 진료하고 일로 왔는데요. 수술 얘기 듣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마 반 정도만 제가 수술 필요하다고 그러고 반은 제가 아마 비수술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다음에 남훈 님께서 80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데 전신 마취 2 레벨 유압술까지는요. 어 3 레벨까지도 만약에 유압술 있잖아요. 허리 마취로 가능합니다. 예. 어 근데 그 세 부위가 인제 넘어가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 져서 허리만 마취하면은 환자분이 좀 힘들어해요, 재워 드려도. 그래서 2 레벨 유압술까지, 두 부위 유압술까지는 두 분절 유압술까지는 전신 마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했습니다, 제가. 네. 마취과 의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 병원 마취과 선생님 너무 척추 마취를 잘해 주시고요. 또 수면도 안전한 약으로 수면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합니다. 피부 절개도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두 부위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한 상처 사진도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인제 초코 님께서 47 세인데 4-5번 허리 디스크 돌출이라고 했고 어
근데 인제 방사통으로 1 년까지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고 또 이런저런 약을 드시면 굉장히 그 약물 부작용으로 굉장히 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시네요. 이 굉장히 인제 저희가 힘든 것 질환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왕창 터졌으면 수술을 하겠는데 이게 인제 병원마다 "수술할 정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디스크는 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근데 이게 1년 이상 사실 1년 동안 약 먹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어 그런 상태라면 절개하는 수술은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내시경 수술이라면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요. 대학병원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둬요. 그냥 진료 보시면 "허리 디스크 별로 안 심하세요. 운동하세요. 재활하세요. 뭐 주사하세요." 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는 워낙에 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환자분들 치료하기에도 바쁘시니까. 그래서 근데 인제 저희 인제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이런 크게 인제 대학병원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이런 디스크 환자분들이 꽤 오시거든요. 수술할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저희도 상당히 인제 답답할 때가 있는데 1년 이상 방사통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또 약물까지 하셨다고 하면은 저라면 '내시경 수술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척추 수술에도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큐렉소라는 회사에서 큐렉소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데 사용하고 있냐면 그 로봇 수술이 로봇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나사못을 안전하게 유압술할 때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근데 왜 이 척추 수술 로봇이 미국에서는 많은 거의 로봇 수술로 주로 나사못을 넣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로봇 수술이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예. 왜냐? 로봇이 무지하게 비싸고요.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나사본 넣는 데 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른 뭐 이렇게 외과 영역에서 다빈치 로봇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수술 로봇을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다음에 로봇을 쓰려면은 수술하지 않는 새로운 부위에다가 절개를 하고 거기에다가 로봇을 인식할 수 있는 마커를 붙여줘야 돼요. 4-5번 수술하는데 1-2 번에다가 그 마커를 또 절개해서 붙여줘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로봇 수술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은 개발한 상태예요. 제가 내시경 수술해서 한번 다른 병원에서 할 때 도와줘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안전한 수술에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점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KD 2.2 님께서 6 개월 전에 4 번, 5 번, 그다음에 5 번, 1 번은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이제 디스크 파열을 진단받으신 것 같고요. 4-5 번은 신경 압박이 심하고 5 번, 1 번은 마일드는 아마 인제 경도의 디스크. 네. 그래서 4-5 번을 했는데 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지났는데 아직 이게 좀 남아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5 번, 1번 때문인지 한번 궁금하면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5 번, 1 번에다 주사 치료를 한번 해 봐요. 근데 5 번, 1 번에 주사 치료를 했더니 너무 뭐 단기간이라도 너무 좁아졌다. 우리가 그게 인제 진단적 주사 치료 치료도 하면서 진단적 가치가 있는 치료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 보시면은 대번에 알 수 있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쪼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1-2달 정도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는 경우 완전 회복까지 가는데 6 개월 정도까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세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수술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1-2달만 더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5 번, 1번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걱정되신다고 하면 5 번, 1번 쪽에 주사 치료 한번 해 보면 진단과 치료 모두 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지훈께서 81세 환자분 MRI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추간공 감압술 후에 신경근이 붓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왜냐면 그 추간공 쪽은 신경절 우리가 알지만 이제 저희 갱글리온이라고 부르는 신경절 부분은 이게 부종이 좀 더 잘 생기는 부위이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보면 디스크가 빠졌는데 신경절 쪽이라 부종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빠르면 2주 정도 지나면은 저 부종은 다 가라앉습니다. 굳이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있다 또 MRI를 촬영하지는 않아요. 예.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원요정 님께서 척추 수술을 하셨는데 몸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좀 큰 수술 받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욕창도 생기셨나 봐요. 네. 이런 경우 제 생각에는 후시딘보다는요. 메디폼이나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생 반창고 있잖아요. 그쵸? 듀오덤, 메디폼, 듀오덤 이거 다 약국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거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듀오덤, 메디폼은 욕창이 발생한 부분에 진물을 흡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딱지가 않지 않으면서 새살이 돋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딱지가 붙어서 그게 떨어지면 다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딱지가 않는 경우는 이 메디폼이나 듀오덤 같은 경우는 그런 진물이 피랑 섞여서 굳어지는 게 딱지거든요. 그래서 메디폼, 듀오덤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공기압 매트가 사실 좀 이게 너무 출렁거리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공기압 매트가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꼭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이 뇌졸중 같은 것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기압 매트를 권유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기압 매트가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결국은 계속 이렇게 똑바로만 누워 계시면 안 되고 계속 몸을 좀 이렇게 돌려 주셔야 돼요. 모르도 눕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기압 매트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거를 일단 빼시고 체위 변경을 계속 해 주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등산 중에 엉덩방울을 찌으면 미골골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미골골절은 사실 그 천골골절은 이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데요. 미골골절은 특별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둬도 잘 붓거든요. 근데 이게 끄트머리가 똑 부러져서 그게 덜렁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앉을 때마다 조직을 자극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거 미골골절된 뼈 조각을 제거해 버립니다. 네. 흔히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아마 대학병원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인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유튜브에 뭐 이상근 증후군 얘기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의사들은 모르는 것처럼 "그건 이상근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유튜브 강의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이상근 증후군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이상근 증후군은 사실 치료이자 MRI에서도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MR 뉴로그래피라는 걸 검사해야지 우리가 이상근이 눌리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MR 뉴로그래피는 잘 촬영하지 않고 때로는 찍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찍었는데도 별로 진단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근 증후군을 굳이 MRI로 진단하지는 않고 우리가 허리가 너무 깨끗한데 이 좌골신경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에서 신경근이 나와서 그게 좌골신경으로 변해서 다리로 분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좌골신경 위쪽에 이상근이 얇게 지나가는데 그게 두꺼워지거나 뭉치게 되면 신경을 누르는 게 이상근 증후군인데 이 경우는 초음파를 보면서 이상근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 보면은 그 이상근이 릴렉세이션 되면서 신경을 누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음 생각보다 치료가 간단합니다.
예. 그 이상근을 자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 주사 치료를 해 보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상근 증후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비단 여우 님께서 3 번, 4 번, 4 번, 5번 추간공 협소, 그러니까 추간공 협착이 있다. 디스크 행륜이 있다. 근데 방사통이 있으신 상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약물 치료 먼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이 있는 경우는 견인 물리치료, 견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하고 견인 치료를 포함한 물리 치료를 해 보시고 그랬는데도 계속 아프시면은 그때는 한번 주사 치료를 먼저, 막 비싼 시술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주사 치료를 먼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 4, 4, 5번 추가공 협착이 있을 때 주사 치료 꽤 반응 좋아요. 예. 한번 일단은 물리 치료, 약물 치료, 견인 치료를 포함하 해서, 그리고 나서도 아프면 경추간공 신경 차단 주사 치료를 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D 2.2 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디스크를 여러 곳 디스크가 터져도 왜 한 곳만 하느냐. 여러 곳이 터졌는데 그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게 터져서 다 중증이면 다 해야 되지만, 많은 환자분들은 한 세네 뭐 두 군데 세 군데 디스크가 터졌다 하더라도 보통 심한 데는 한 군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군데만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군데 터졌다 그래서 네 군데를 다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한두 군데 정도 골라서 수술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오늘 많은 질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척추 수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내과 질환이 있는 고위험, 고어르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70대, 80대 환자, 심지어 90대 환자분도 지금은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막 수술하지는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한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특히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경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바뀐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우리 비욘디도 많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